이상하게도 똑같은 말을 계속 듣게 되죠. 배터리가 없었어. 동료일 뿐이야. 회식이었어. 정말 우연일까요? 아니면 외도엔 정해진 대사가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중년 관계 상담을 20년 넘게 해온 김윤정 상담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선 외도에 자주 등장하는 거짓말들을 하나씩 분석해 드릴게요. 말뿐인 핑계 속에 숨겨진 진짜 감정, 어떤 순간이 위험 신호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2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 준비에 큰 응원이 됩니다. 1. 배터리 없었어는 외도의 교과서입니다. 늦은 밤 연락이 끊긴 남자에게 왜 전화를 안 받았어? 라고 물었을 때 돌아오는 대답이 배터리 없었어였다면 그 순간 이미 외도의 문은 열려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말 너무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사실 배터리 없었어는 외도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핑계이자 일종의 교과서 같은 표현입니다. 배터리는 핑계를 대기에 딱 좋은 소재입니다. 증거가 남지 않고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의심을 비껴가기 쉽거든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늘 충전 잘하던 사람이 갑자기 배터리를 이유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시점부터 그 사람의 행동은 미묘하게 달라집니다. 서울에 사는 49세 정모 씨는 연애 3년차 연인에게 이런 변명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처음엔 바쁜가 보다 넘겼지만 나중엔 배터리가 없던 시간에 누군가와 함께 있었다는 걸 알게 됐죠. 카페 영수증, 택시 앱 이용 기록, 심지어는 상대방의 SNS 사진에서 그 흔적이 드러났습니다. 배터리 없었어라는 말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관심이 더 이상 나에게 있지 않다는 무언의 신호입니다. 그 말이 처음 등장한 시점이 관계의 균열이 시작된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짓말은 처음엔 소소해 보입니다. 하지만 반복될수록 관계는 점점 무너지고 신뢰는 사라집니다. 핸드폰 배터리는 충전하면 되지만 무너진 신뢰는 쉽게 복구되지 않죠. 여러분은 혹시 그런 거짓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배터리 없었어, 폰 꺼져 있었어, 잠깐 놓고 나왔어. 이런 말들이 자주 들리기 시작하면 반드시 한 번쯤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의심은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경계입니다. 2. 회식? 친구 모임? 다 외도 만남입니다. 오늘은 회식이야. 대학교 동기들이랑 모이기로 했어. 이런 말 얼마나 자주 들어보셨나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날엔 연락이 잘 되지 않고 사진도 없고 무엇보다 돌아오는 시간은 새벽을 훌쩍 넘깁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실제 외도 경험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회식과 모임이 진짜 이유였던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은 그 시간 동안 누군가와 조용한 술자리를 혹은 은밀한 만남을 갖고 있었죠. 대전에서 학원 일을 하는 52세. 박모 씨는 연인이 자주 친구 모임을 이유로 바쁜 척 하더라고 말합니다. 그런 날이면 연락도 두절되고 다음 날엔 지친 목소리로 너무 마셨어라는 핑계만 돌아왔죠. 하지만 결국 그가 참석했다던 모임은 실존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30대 중반 여성과 모텔 근처 식당에서 포착됐죠. 회식과 친구 모임은 좋은 가면입니다. 왜냐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정당성을 가진 만남이기 때문에 의심이 생겨도 강하게 말하기 어렵죠. 그 틈을 이용하는 겁니다. 특히 중장년 연애에서 회사 사람들하고도 인간관계 유지해야지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 말 속에는 내 사생활엔 간섭하지 말아줘라는 경고도 함께 담겨 있죠. 하지만 정말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면 적어도 모임 사진 한 장쯤은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다들 오랜만이라 즐거웠어라는 말과 함께 말이죠. 그 어떤 외도도 대놓고 나 지금 바람 피러 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회식과 친구 모임 같은 일상적인 단어를 가장합니다. 여러분의 연인이 반복해서 그런 이유로 사라진다면 그 속에 진짜 누군가가 숨어 있진 않은지 한 번쯤 돌아보세요. 3. 갑자기 너밖에 없다는 남편 거의 확실합니다. 평소에 표현 한 번 없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역시 너밖에 없어라며 애정 표현을 쏟아낸다면 그 말이 반가움보다 불안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뭘까요? 이런 갑작스런 감정 과잉은 사실 죄책감의 반작용일 수 있습니다.
특히 외도 중인 사람은 갑자기 잘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면 속으로는 들키지 않을까 불안하기 때문에. 오히려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행동해서 의심을 무마하려 하죠. 부산에 사는 56세 최 여사님은 어느 날 남편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 무심했지? 다시 잘해보고 싶어. 진심이야. 그 말에 감동했던 그녀는 오히려 자책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 예민했나 보다 하고요. 하지만 2달 뒤 남편의 외도가 들통났습니다. 상대는 40대 초반의 카페 여직원이었고 문자 기록을 확인해 보니 바로 그 시기에 감정이 깊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너밖에 없다는 말은 사실 두 사람에게 동시에 하고 있었던 거였죠. 외도는 죄책감을 동반합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은 종종 과한 친절, 갑작스런 선물, 과도한 칭찬으로 표현됩니다. 겉으로는 사랑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불안을 덮기 위한 행동일 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갑작스러운 변화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점입니다. 평소보다 유난히 친절하다면 그 사람이 바뀐 게 아니라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진짜 사랑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쌓인 신뢰와 표현이 있어야 안정감을 주죠. 갑자기 뿌려지는 말과 행동은 그 반짝인 만큼이나 금방 꺼져버리는 거짓에 불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런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의심이 들면 그 직감을 무시하지 마세요. 사람의 마음은 거짓보다 훨씬 정직합니다. 4. 헬스장 간다더니 20대 여자와 카페 데이트. 운동 좀 해야겠어. 이 말 중년 남성이 외도를 시작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 중 하나입니다. 처음엔 단순히 건강을 챙기려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이유로 헬스장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55세 주부 박 여사님은 남편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옷차림이 달라지고 운동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서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하루는 운동 후 집에 돌아온 남편의 옷에서 향수 냄새가 났고 그 순간부터 의심이 시작됐죠. 박 여사님은 몰래 헬스장 근처를 확인했습니다. 그날 남편은 운동복 차림으로 헬스장 건물이 아닌 바로 옆 카페로 들어갔고 그 안엔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카메라에 찍힌 영상 속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웃고 있었고 그 여자는 20대 후반쯤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이런 만남은 단순한 커피 한 잔이 아닙니다. 운동이라는 명분은 들키지 않기 위한 가장 좋은 알리바이일 뿐입니다. 왜냐면 운동하러 간다는 말에는 누구도 쉽게 의심하지 않기 때문이죠. 헬스장, 요가, 필라테스 같은 장소는 이성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공간입니다. 특히 땀 흘리고 몸매를 가꾸는 환경은 감정이 쉽게 오고 가기 좋은 조건이 되죠. 자신감을 되찾은 중년 남성들은 그 에너지를 종종 엉뚱한 방향으로 사용합니다. 몸은 건강해졌을지 몰라도 관계는 병들어가는 거죠. 운동을 핑계로 사라지는 시간, 그 시간에 진짜 운동이 있었는지 한 번쯤 확인해 보세요. 중년의 운동은 건강을 위한 것이어야지 설렘과 비밀을 숨기기 위한 도구가 되어선 안 됩니다. 5. 그냥 동료야라는 말이 가장 위험한 이유. 그냥 동료야. 이 말 참 편리하죠. 모든 의심을 한 줄로 지워버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중장년의 외도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그냥이라는 단어 속엔 숨기고 싶은 감정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60세 이모 씨는 연인의 폰에서 한 여성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내용은 애매했지만 정서적으로 매우 친밀했죠. 그는 당황한 기색 없이 말했습니다. 오해하지 마. 그냥 동료야. 일 얘기밖에 없어. 하지만 며칠 후 그 여성이 그의 차를 타고 나오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야근 후 데려다 줬다는 설명은 했지만 그날은 주말이었고 가게는 문을 닫았던 날이었습니다. 그냥 동료야라는 말이 위험한 이유는 그 말 한마디로 상대방의 감정을 예민함으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의심하거나 불편하다고 말하면 넌 왜 이렇게 의심이 많아? 라는 식으로 되받아치게 되죠. 결국 감정은 무너지고 침묵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직장, 거래처, 프로젝트 파트너 등 이성 간의 업무적 연결고리는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동료라면 그 관계를 숨기거나 감정을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퇴근 후, 주말, 휴일에까지 계속되는 연락. 일 때문이라며 핑계를 대지만 실상은 정서적 외도가 깊어지고 있는 겁니다. 감정은 말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그게 진심이든 거짓이든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더 솔직해야 하는 법이죠. 그냥 동료야. 이 말을 들을 때마다 한 번쯤은 되물어보세요. 정말 그럴까? 그 질문이 관계의 균형을 지키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6. 주말에도 야근? 가족 외면하고 딴 데 씁니다. 평일도 모자라 주말까지 야근이라며 자리를 비우는 연인이나 배우자. 과연 정말 일일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위한 시간일까요? 중년 이후의 외도는 흔히 야근이라는 말로 위장됩니다. 왜냐면 그만큼 의심받지 않고 설명하기 쉬운 핑계가 없기 때문이죠. 서울에 사는 48세 김 씨는 연인이 최근 몇 달간 주말까지 밀린 일 처리하러 간다는 말을 자주 한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가 일하러 간다는 사무실에는 불이 꺼져 있고 회사 단체 채팅방에도 오늘은 전체 휴무라는 공지가 올라와 있었죠. 결국 김 씨는 그의 차 블랙박스를 확인했고 그날 찍힌 영상엔 익숙한 여성과 나란히 카페에 들어가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과거 소개팅 자리에서 만난 적 있는 30대 후반 여성이었습니다. 일과 무관한 사람, 그리고 일과는 상관없는 장소. 그 주말 야근의 진실은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야근은 흔한 거짓말입니다. 특히 주말에까지 이어지는 야근은 가족이나 연인보다 누군가를 우선순위에 두기 시작한 명확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중년의 외도는 체력보단 감정으로 움직입니다. 그 감정을 위한 시간을 따로 확보해야 하기에 야근이라는 단어로 그 시간을 확보하는 거죠. 물론 정말 바빠서 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반복해서 주말마다 사라지고 퇴근 후에도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면 그건 단순한 업무 과중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이런 거짓말이 반복되면 듣는 사람의 감정이 무뎌진다는 겁니다. 처음엔 서운함, 그 다음은 체념, 그리고 결국은 무관심으로 흘러갑니다. 그런 관계는 결국 외도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7. 모임이 늘었다는 남편, 단 한 장의 사진도 없다고요? 갑자기 많아진 모임, 그런데 이상하게도 단 한 장의 사진도 없고 누구와 만났는지 어디에 갔는지조차 흐릿하게 말하는 남자. 그럴 땐 단순한 사교 활동이 아니라 감춰야 할 만남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모임이 잦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투명함이 없다면 그건 외도 가능성의 첫 번째 경고입니다. 인천에 사는 53장 여사님은 남편이 요즘 동창 모임이 부쩍 늘었다는 말을 자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찍은 사진이 없었고 누구랑 만났어? 라는 질문에는 늘 다 예전 얼굴들이지 뭐라고 얼버무렸습니다. 하루는 남편의 지갑에서 주차권을 발견했는데 그 날짜는 모임이 있다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장소는 근처 음식점이 아닌 조용한 모텔촌 근처였죠. 그날의 모임은 실은 오래 알고 지내던 이성과의 단둘만의 만남이었던 겁니다. 모임이라는 말은 들키지 않기 위한 가장 쉬운 방패입니다. 여럿이 모였다고 하면 그 속에 누가 있었는지까지 확인하려는 사람은 드뭅니다. 하지만 진짜 모임이라면 사진 한 장쯤은 남기지 않을까요? 요즘 시대에 사진 없는 만남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그 만남이 즐거웠다면 더더욱 그렇죠. 사진이 없다는 건 보여줄 수 없는 사람이 함께했다는 뜻입니다. 이건 실제 외도 상담을 진행하는 심리 전문가의 말이기도 합니다. 반복되는 모임, 없는 사진, 불분명한 장소. 이 세 가지가 함께 나타난다면 그건 이미 시작된 거짓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사진? 그냥 대충 놀다 와서 안 찍었어. 그 말이 자꾸 반복된다면 이제는 그 대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따져볼 때입니다. 8. 외도 잡으려다 증거 다 날리는 최악의 실수. 외도 의심이 들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증거를 잡는 것입니다. 하지만 초조함과 분노에 휘둘리다 보면 그 증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첫 번째 실수는 상대의 휴대폰을 몰래 뒤지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핸드폰을 열자마자 감정이 폭발하고
그 자리에서 따져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때가 바로 외도 증거를 날리는 최악의 타이밍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그 순간부터 모든 흔적을 지우기 시작하거든요. 문자 삭제, 통화 기록 정리, SNS 언팔로우, 메신저 어플 탈퇴까지. 한번 의심이 발각되면 그 다음은 절대 증거를 다시 찾기 어렵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54세 한 여사님은 연인의 폰에서 수상한 사진 하나를 발견하고 바로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상대는 폰을 빼앗아 들고선 공장 초기화를 해버렸죠. 그 안에는 대화, 위치 기록, 사진,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는데 다 사라졌습니다. 또 다른 실수는 감정적으로 폭발해서 지인들에게 먼저 털어놓는 겁니다. 특히 상대방의 친구나 가족에게 화풀이성 연락을 하게 되면 그들은 그 사람에게 미리 알려줍니다. 야, 너 조심해라. 들킨 것 같다. 이렇게 되면 더는 아무 증거도 대화도 남지 않게 됩니다. 외도를 잡으려면 차라리 조용히 움직여야 합니다. 관찰하고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데 집중해야죠. 중년 이후의 관계는 감정보다 사실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법적으로도 도움이 되려면 첫 감정 폭발을 최대한 참아야 합니다. 쉽지 않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진실을 드러내는 유일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화가 난다고 소리치지 마세요. 증거는 조용한 침묵 속에서만 살아남습니다. 거짓말은 늘 작은 균열에서 시작됩니다. 배터리가 없었어. 동료야. 모임이었어. 그 흔한 말들 속엔 우리가 놓치기 쉬운 이중의 감정과 숨은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외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그건 감추려는 의지와 동시에 상대방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의 반복은 관계가 이미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이야기 속 사례들은 모두 누군가의 일상이자 또 누군가의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상처를 더 키우지 않는 방법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감정에 휩쓸리기보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스스로를 보호하고 무너진 관계 안에서도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의심이 싹트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의 이야기가 작은 힌트가 되었길 바랍니다. 외도는 흔하지만 그걸 꿰뚫어보는 지혜는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2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 준비에 큰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세요.